자, 그 다음에 1888년 독일 황제로 빌헬름 2세가 등극한다. 근데 이게 영국의 에드워드 7세의 조카뻘이 되는데 사이가 둘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해군이 셌는데 그것을 능가하려고 독일 황제가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어떻게 됐냐? 1903년 에드워드 7세가 파리를 방문한 후 영불 협상의 기운이 생기고 그다음에 협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독일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런데 이제 프랑스랑 협상을 맺게 됐다. 그래서 1804년에 협상이 조인된다. 확친 협정이 조인된다. 1906년부터 1914년 사이에 독일 함대의 증강이 신속했다. 그래서 프랑스와의 협정이 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영러 협정을 체결한다. 그래서 삼국 협정,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협정을 체결한다. 독일이 세겠다는 거예요. 자, 자유당의 어떤 그 정책들을 상원이 부결시켰다. 자유당의 정책이 뭐였냐면 웨일스 교회의 분리, 비국교도 학교의 보조, 아일랜드의 자치 이렇게 뭐 자치와 어떤 종교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정책들이 상원에 의해서 부결됐다. 그래서 자유당은 불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상원의 귀족을 이제 타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국민이 찬동할 수 있는 예산을 부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사회적인 어떤 폭동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 불만 세력이 커지면 상원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로이드 조지 재무장관이 이제 부유한 사람들한테 전함 건조비, 군사비, 노인연금에 충당할 재원을 징수하는 예산을 제출했다. 1909년 이제 상원이 예산을 부결시켰다. 그리고 의회가 해산됐다. 그래서 이제 자유당이 다수 의석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협조 없이는 예산 통과가 안 되게 돼가지고 협조의 대가로 아일랜드의 자치를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려면은 상원의 거부권을 폐지해야겠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상원이 로이드 조지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신앙 조지 5세가 니네 이제 이 예산안 통과를 안 시키면은 새로운 상원 의원을 뽑겠다라고 하니까 어, 상원이 상원의 권한 제한을 가결했어요. 상원의 힘이 이제 약해진 거죠. 1911년부터 14년까지 영국의 내분과 파업이 급력했다. 그래서 의회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노동조합의 대표를 의회에 직접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자의 의견을 더 대변하는 그런 의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었죠. 안 그러면 이제 폭동이 날 테니까, 그죠? 그래서 1901년에는 2명의 하원 의원밖에 없었는데 노동당이 1906년에 50명을 차지하게 된다. 노동당이. 그리고 1912년 아일랜드 자치법이 가결된다. 근데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자치를 반대하겠다라는 얼스터주 신교도의 저항을 받는다. 얼스터가 이제 북아일랜드.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기본적으로 가톨릭인데
북한에 있는데 신교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치 안 된다. 카슨경은 얼스터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군대를 조직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를 반대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일랜드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독일이 이제 벨기에 국경에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1914년에 8월 4일에 최후 통첩을 베를린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한다. 영국의 해상구사력은 독일의 잠수함으로 거의 파멸될 뻔한다. 근데 이게 구축함이 소위하는 수송선단의 편성, 군함의 상선 위장, 그리고 벨기에 해안의 잠수함 기지에 대한 봉쇄 이런 걸로 잠수함 피해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중에 계속 제해권을 확보한다. 서부전선이 도보 해협으로부터 스위스 국경까지 이제 연속된 참호선으로 완전히 강화가 된다. 서부전선이 이렇게 저기 도보 해협으로부터 스위스까지 이루는 이 참호선으로 강화가 된다. 그쪽으로는 뚫고 가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살로니키 상륙작전, 그리고 이제 해협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다르다닐스 상륙 작전을 실시한다. 참호선 때문에 돌파가 불가능하니까 테살로니키 상륙작전. 테살로니키는 이거는 그리스예요, 이쪽. 여기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다르다네스 해협. 이게 아까 그 여기 터키에서 이제 흑해로 들어갈 수 있는,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러시아의 군수물자 수송을 했다 이거죠. 그런 작전들을 감행했다. 참호선이 너무 강화돼서 다르다네스 작전이 이제 실패한다. 연합군은 정면 공격을 해야 된다. 라는 작전을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참호선을 돌파하려고 한 거죠. 1916년에 영국군은 베르댕에서 포위당한 프랑스군을 구출하기 위해 솜에서 희생 많은 전투를 감행한다. 자, 프랑스 베르댕, 여기에 포위된 프랑스군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솜에서 여기서 전투를 감행한다. 대영 제국 내에서, 그러니까 영국하고 영국 식민지에서 지원병 제도하고 징병 제도로 800만 명의 병사를 이제 모을 수가 있었다.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전비가 연합국에 대한 20억 파운드의 융자를 제외하고도 90억 파운드에 달했다. 근데 이제 90억 파운드 중에서 40억 파운드는 전시 소득세로 충당했다. 소득세는 파운드당 6실링으로 인상됐다. 그리고 고소득에 대한 세율이는 이것보다 높았다. 식량은 배급제가 됐다.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 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이 로이드 조지 수상이 주재하는 5명의 관료로 구성된 전시 내각이 관장했다. 자, 1918년 3월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연결 지점에 대한 공격으로 영불 양군이 분단되고 영국군은 해협
지방으로 격퇴될 뻔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영국군, 그다음 프랑스군 이렇게 된 전선에서 이 중간 지점을 잘랐다는 거죠. 독일군이.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샹파뉴에서의 독일군 공격의 실패, 그리고 7월 18일에 거행된 만진 장군의 빌레코트레 역습전에서 전세를 역전시킨다. 샹파뉴에서의 독일군의 실패. 예. 파리 동쪽 여기서의 독일군의 실패랑 빌레코트레 여기 파리에서 빌레코트레에서의 만진 장군의 역습전 이 전세를 역전시켰다. 그래서 8월 8일부터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군이 대반격전을 했다. 그래서 10월 하순에 최후 출동 명령을 받은 독일 해군이 명령을 거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독일은 함선이 영국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케파플로 황내에서 자침시켰다. 그럼으로써 영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달성됐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독일 재해권 재획들이죠. 그러니까 독일의 해군을 약화시키는 목적이 달성됐다는 거예요. 스케파플로에서 자침시켰다. 스케파플로. 여기 스코틀랜드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독일 함대가 자침시켰다. 로이드 조지 내각은 독일한테 전쟁 피해 배상금뿐만 아니라 전시 연금의 재원까지 계산해가지고 방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리고 전쟁 범죄자의 처벌을 의회에 약속했다. 그리고 이제 베르사유 평화 조약에서 민족 자결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5대 선전국들은 전통, 역사, 경제생활 이런 걸 무시하고 유럽을 분단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마무리됐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1818년에 인민대표령이 통과된다. 그래서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 30세 이상의 여성한테 투표권을 준다. 그래서 800만의 새 유권자 가운데 600만 명의 여성 유권자가 나온다. 그 몇 년 후에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여성 유권자의 연령이 남성과 같아진다. 그리고 이제 휘그당 시대를 포함해서 3세기 동안 존속한 자유당이 실질적으로 없어진다. 이거 왜 그랬냐? 1924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자유당보다 우세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자유당은 계속 쇠퇴했고 1936년 총선에서는 불과 몇 명이 지나지 않았다. 이제 노동당이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자유당보다 노동자의 전반적인 견해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당이 쇠퇴하게 되는 거죠. 노동당 때문에. 그 나폴레옹 전쟁 후처럼 1914년에서 1918년까지 1차 세계전쟁 대전 후에도 불황이 야기된다. 경제 불황. 영국 산업계가 시설이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서 노후화된다. 임금이 대륙보다 비쌌다. 노동조합이 또 너무 세가지고 경쟁력이 뒤졌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빈곤해서 대외 무역이 타격을 받았다. 뭐냐? 소비자가 없어졌으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교육 감소가 생기니까 영국 해운계가 또 휴업 상태에 빠진다. 배를 안 쓰니까, 그죠?